네, 김무성 대표가 이제 당을 주도해야 되는데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자,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펭귄, 이 되라고 압박도 받고 있고요. 또 야당 내에서 관계에서도 야당끼리 치고받고 하는 선거전을 예고하는 구도가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호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압박하는 그 음성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치 원로의 블로그에 이 차디찬 바다로 먼저 뛰어들어서 수천 마리의 생명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퍼스트 펭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희생과 솔선수범하는 그런 리더십이 참으로 그립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그 새누리당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비박 친박의 이해를 대변을 잘할까, 그런 지도자들만 있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형식적으로 보면은 여당 하나와 야당 다수가 싸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요새 여당 보면 여당이 두 개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 펭귄을 비유를 들었는데 박성원 부국장, 네. 정말로 저렇게 뛰어드는 저 펭귄의 역할을 김무성 대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네. 이 김무성 대표에게 보낸 이 글에 보면은 퍼스트 펭귄, 맨 먼저 그 차가운 위험한 바다에 먼저 뛰어들어서 솔선수범 희생하는 어떤 네. 퍼스트 펭귄처럼 바로 김무성 대표가 그런 희생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으로 네. 험지로 네. 지금 자신의 그 부산 영도 지역구가 아니라 네. 어려운 지역에 뛰어들어서 선거를 선도하고, 그리고 또 많은 유능한 외부의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인재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네. 김태호 최고위원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네. 적극적인 외부 인재 영입을 해서 전략 공천에 나서야 되는데, 본인의 지론이라고 하는 이른바 공정한 내부 경쟁을 통한 상향식 공천에 너무 그 붙들려 매서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펭귄들 수천 마리가 얼음 위에 있는데 사실은 저 얼음판을 깨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야 먹이를 먹을 수 있지만 역시 자신의 천적도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선도자 역할을 당 대표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뼈아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김무성 대표 어떤 선택을 할까요? 현재까지는 크게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그래서 그런지 설을 앞둔 여러 가지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김태호 최고의 압박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단 우체국을 방문한 김무성 대표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예. 설 대목 앞두고 뭐가 바빠진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설 앞두고는 우체국도 가장 바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 대선 주자가 되면은 첫 공식 선거운동 출발 지점으로 서울중앙우체국을 찾아가서 집회원들을 격려하고 저렇게 물건을 나르는, 배달하는 역할까지 한번 시연을 보여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설을 앞두고 김무성 대표가 직접 소포도 분류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편 배달 가방을 내보는 그런 체험까지 하면서 우체국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자, 본인은 직접 이곳을 방문한 소감을 어떻게 밝혔을까요? 직접 그 음성도 확인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제일 했던 반가운 손님이 우체부 아저씨였습니다. 우리는 저는 애를 3명 키우는데 우체부 아저씨 노래를 가르쳤어요.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이렇게. 자, 중저음으로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거기서 딱 끊겼는데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노래는 더 되지 않았군요. 자, 이렇게 여권 상황이요. 자, 김무성 대표가 압박받으면서도 일단 각자 자기의 행보를 한다는 것 하나와 최경환, 유승민 두 정치인 사이에 큰 전선이 형성된 거잖아요. 자, 그동안 최경환 전 원내대표, 전 경제부총리의 유승민 공격은 저희가 계속 봤는데 유승민 대표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영상과 함께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그럼 뭐 열심히 다니고 지역에만 체육관이 많이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예, 유승민 의원의 얼굴이 나왔는데요. 네.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중앙 정치를 오래 중앙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원내대표를 하고 하면서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상대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지역구를 많이 못 갔습니다.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는 대구 안에 있지만 네. 사과 과수원이 아주 많은 도농 복합 도시 같은 곳입니다. 아, 사과 과수원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대구 외곽 지역에 있거든요. 대구시에. 네. 그러다 보니 농촌의 성격도 강합니다. 그런 네. 동네일수록
국회의원이 많이 찾아가고 인사하고 어르신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표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이재만 전 구청장보다 그런 접촉면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중앙에서는 거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요. 지역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잠시 소개해드린 영상입니다만 상대자인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이렇게 마주치면서 간단히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는데요. 자, 유승민 의원이 이랬잖아요. 대통령을 향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친박 진영에서 강하게 반박하는 말을 또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아주 강한 톤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유승민 전 대표는 박 대통령 덕을 가장 먼 사람인데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일 SNS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헌법의 가치를 그 무거움을 새삼 느끼고 있다. 즉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간접적인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원진 수석 부대표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덕을 가장 많이 본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얘기도 했군요. 헌법보다는 인간관계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했어요. 그건 적절합니까? 헌법보다 인간관계가 우선이다. 그 조원진 지금 원내수석 부대표는 네. 박 대통령의 덕을 가장 많이 입고서 그 사선이 됐고 또 원내대표라는 그 정치 지도자 자리까지 간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들먹이면서 어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국회법 파동 때 그렇게 다른 길을 갔던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도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데요. 네. 그러나 또 많은 부분 적지 않은 국민들은 네. 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치에 우리가 많은 국민이 어떤 그 대통령 개인의 어떤 존경과 이거와 별도로 그 복종하거나 국회가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헌법 자체는 국회의 자율성에 의해서 굴러가야 된다. 또 이런 것을 또 지지하는 국민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네. 너무 그 대구 정서를 너무 강하게 의식해서인지 좀 그 모든 것을 대통령 1인에 대한 어떤 그 인간적 그 도의 그리고 복종 그리고 존경 이런 걸로 회귀시켜 버리면 좀 이 많은 그 합리적인 논의가 네. 이상하게 좀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 야권 상황 좀 보겠습니다. 길정규 기자. 예, 야당이 지금 두 개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강하게 싸울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곳곳에서 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이 붙게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수도권만 몇 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노원병, 광진갑, 관악갑, 그리고 경기도 안양의 동안갑까지 치열하게 싸울 텐데 단일화 이 가능성 아직까지는 얘기하기 좀 이릅니까? 지금 현재 양당 모두 단일화나 통합, 연대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네. 그리고 특히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아마 단일화 없이 진검승부를 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저기 두 당만 있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 후보가 나오고 야당이 분열을 하면 새누리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거 네. 막판에 가면 뭐 공식적이고 전면적인 당대당 통합이나 연대는 없겠지만 네. 후보들 간의 어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뭐 한쪽 후보가 사퇴한다든지 하는 식의 비공식적인 단일화 내지는 연대는 필수적이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정치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예를 든 수도권의 네 가지 선거구를 보면요. 한쪽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사실은 양분해가지고는 새누리당 이기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성식 의원, 이 사람은 안철수의 핵심 참모니까 떨어뜨리고 싶다 하면 유기용 의원이 그대로 나가면 일단 둘 다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이 관악갑에서 예전에 18대 때 국회의원을 했고요. 네. 유기용 의원이 이제 19대 국회의원이죠. 네. 각자 자신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붙을 건데 과연 연대가 가능하겠냐? 그건 사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저격하려면 충분히 저격할 수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중간지대에 있는 안철수당 그리고 왼쪽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로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35곳 가까이가 네. 5% 미만의 박빙 지역입니다.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이 후보를 내는 순간 네.
새누리당이 당선될 수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당선은 못 되더라도 더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정치권 소식 저희가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부의 길중 기자는 여기서 좀 인사를 하고 다음 패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